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유용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드라마나 소설 여러 군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화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화병이 잘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잘 알아보시고 좋은 내용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병은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여 간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와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병은 우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울자는 답답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우울하다고 할 때도 울적하다고 할 때도 다 이 울자를 씁니다. 또 이제 숲이 울창하다고 할 때도 이 울자를 쓰기 때문에 뭔가 빽빽해서 틈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화가 이렇게 빽빽하고 많이 나타나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우라병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병은 신체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우울감이나 식욕저하, 불면 등의 우울 증상과 호흡곤란이나 심계항진, 몸 전체의 통증 또는 명체에 뭔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화병의 원인을 알아보면요. 당연히 일회적이지 않고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양상이 지속적인데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항상 부딪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 양상이 지속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쌓아두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성들에게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시집살이, 남편의 외도 등이 있겠고, 남성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등의 일들이 있겠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를 뒤집어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 화병이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병의 증상을 보면 우울감과 불면, 식욕저하, 피로, 심계항진,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나 신체 곳곳이 통증이 나타나는데, 통증 중에서도 이제 흉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슴 쪽의 통증과 가슴, 심장 뒤쪽에서 배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협심증을 의심해서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못 하시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도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든다든지 심계항진이 나타나면 이건 또 이제 공황장애랑 비슷해서 쉽게 이제 판별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적당한 진단을 잘 받으시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을 진단하는 것은 화병을 진단하는 것은 병력과 증상을 청취하는 데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신과 진단 체계인 DSM-4에 보면 화병을 새로운 정신질환으로 하나 등재시켜 놨습니다. DSM-3까지는 이 화병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유한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화병의 자가 진단 항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서서운 일에도 짜증, 신경질이 나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해서 자주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몸이나 얼굴에 자주 열이 나고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가슴 중앙, 양유두의 사이에 전중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가슴 중앙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화병이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가정 내에서 갈등이라면 고부간의 갈등이면 따로 산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외도로 힘들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혼을 한다든지 별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운동과 긍정적인 생각이 또 있겠고요. 생활 환경과 가정 생활에서의 갈등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상담 치료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이제 신체 증상도
처음 나타나서 몇 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그 화병으로 인해서 등의 통증이 30년이나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게 등의 단순한 통증인 줄 알고 계속 놔두고 있다가 자신이 이제 화병으로 인한 증상인지 모르고 치료를 잘 못 받아서 계속적으로 3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장과 화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 박동이 증가하게 되고 혈류의 순환 속도가 증가하며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기 때문에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정맥과 협심증 등 심장 관련 질환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다만 이제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갱년기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의학적인 병인 병기를 보면 아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사전 정의에서 보셨지만 간의 생리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되는데요. 간의 기운은 뭔가 이렇게 잘 퍼뜨려주는 것들이 생리적인 것인데 간의 생리적인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의 기운이 울결되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장에 이제 화가 많이 차서 그것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심경진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불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화병의 이제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좋은 탕들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한의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오늘은 그 화병에 좋은 약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치자는 청열암심하는 작용이 있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열을 꺼주기 때문에 치자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중혈의 압통을 통해서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화병의 기미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양유두의 가운데 보시면 눌러보시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오래 받는 분들은 조금만 눌러도 큰 이제 압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또는 내가 화병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그 마사지를 이제 손바닥으로 가슴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화병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 이 전중혈에 침을 놔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 관련된 화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상 건강한 의사 유영준 원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작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어떤 뭐 큰 일이 있으셨나요? 한동안 좀 그거 됐어요. 돈 같은 거 띄고 얘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최근에요. 예. 그 보통 이렇게 이제 뭐 남편의 외도나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인다든지 이럴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는데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 불편한 상황을 겪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얼굴이 확 달아오를 때는 손발이 차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 증상을 많이 그리고 발이 차고요. 종아리가 막 차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밤에 자면은요. 네. 모든 게 막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것 같아요. 막. 기운이 쫙 빠지면서 쫙 빠지고 이래 막 약간 시렵다 그러나 이 몸에서 예. 이래 탄 그런 걸 좀 느껴요.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손발은 이제 사지라고 해서 이제 가슴 네. 아래로 보통 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차고 머리 위쪽으로는 이제 열이 나는 상열하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 것들이 나타난 것들은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한 2년간. 예, 2년 동안 이제 고생 하시다가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를 조금 금방 받았다고 해서 금방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2년, 3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쌓였다고요? 증상이 뒤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화된 증상들이 오랫동안 남고 금방 낫지를 않는데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뭐 시켜드린다든지 그래서 그 어떤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아도 방 안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천천히 호흡을 예.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이제 하루에 5분씩 해서 점점 늘려서 뭐 10분씩 예. 이렇게 하시면은 아,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자율신경이 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열이 뜨는 증상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면 금방 좋아지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니까 이렇게 예. 호흡을 잘 조절하시면 네. 그 심장이 이제 그럴 때는 갑자기 그 요동을 막 치면서 이렇게 두근두근 하고 열이 확 오르는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누워서 숨을 이렇게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